로프함수도 마찬가지겠죠. 밑 조건. 똑같겠지? 자, 그래서 밑은 항상 밑이야. 그냥 밑에 있어. 밑이야. 그래서 항상 밑 조건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문제 풀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두 가지로 쓰지? 자, 다시 바꿔서 써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밑 조건을 이렇게 쓰는 건 복잡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분수지, 분수꼴.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분수꼴이라고 얘기할게. 그럼 이거 얘기하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얘는 이제 큰 수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공비 분수꼴. 공비 큰 수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수레극한에서 봤죠? 예, 맞아요. 야, 등비수열. 그게 바로 뭐예요? 지수함수예요.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수꼴, 큰수꼴 이 두 가지 밑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돼요. 뭐가 결정이 된다고? 자, 그럼 미적분 원 때 잠깐 생각을 해봐. 야,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분수야. 어디로 가? 맞지? 자,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큰 수야. 1보다 커. 그치? 여기도 똑같이 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분수꼴과 큰수꼴에 대해서 모양 두 가지를 봤는데, 자,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그래서 여기 같이 써보자. 자, 밑 조건이 붙는 이유는 만약에 밑이 음수가 되면 의미가 없어지죠. 왜? 음수에 지수 붙여봤자 뭐가 나와요? 진동 나와. 그죠? 극한으로 보내보면. 자, 그럼 진동 나오는 걸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냐? 어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잖아. 자, 그래서 밑에 음수는 안 쳐요. 약속.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항상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땐 딱 세 가지 조건에 유념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항상 모든 문제야. 똑같아. 지수함수도 세 가지 조건. 그럼 로그함수도 세 가지 조건. 즉, 지수, 로그, 얘기 함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세 가지를 찾아서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럼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 자, 먼저 y는 EX의 그래프. 자, 얘부터 그려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 밑이 큰 수꼴이에요? 분수꼴이에요? 네, 1보다 큰 수, 2죠. 자, 그래서 이 큰 수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실제로는 원래 점 찍어서 하나씩 그래프의 모양을 찾아내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세 가지를 찾으세요. 첫 번째. 자, 이 지수함수에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거든. 뭘 것 같냐? 자, 물론 x좌표, y좌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옵션이에요. x좌표, y좌표. 자,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항상 지나는 점은 바로 모든 수의 영승이 얼마야? 자, 지수가 0이 되는 x값. 이게 바로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 함수에서 지수가 0이 되는 x값. x에다 얼마를 넣으면 0이 돼요? 자, 그래서 x에다 0을 넣었죠? 그럼 x에다 0 넣으면 2의 0승. y는 얼마요? 자, 그래서 항상 0,1을 가져. 자, 두 번째. 자, 항상 지나는 점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거 그거잖아. 극한도 했잖아. 수렴극한. 그럼 이제 얘네는 점근선을 가진다고.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항상 점근선을 가지는데요. 가장 편하게 나타내려면 y는 2의 x승. 자,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뒤에 얼마 붙어 있는 거야? 네, 바로 이게 점근선.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0이죠.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점근선은 y는 0이에요. 자, y는 0. x축일까요? y축일까요? y가 0이래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모양을 갖는다 그랬죠. 등비수열처럼.
큰 수면 우상향 그래프, 즉 증가함수가 나와요.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고. 항상 우리는 이제 약속이야. 오른쪽 끝을 보는 거야. 분수면. 네. 우하향 그래프가 그려져요. 즉, 오른쪽 끝이 내려가요. 알겠죠?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야. 왜? 우리가 미적분 1 때 수열의 극한. 즉, 분수꼴이었으면 어디로 갔어요? 0. 즉, 점점 작아졌죠. 분모만 커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즉, 분수꼴이면 감소함수가 생겨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데, 자, 항상 지나는 점, 그리고 점근선, 그 다음 모양. 자, 그 다음 이제, 이 점근선이 또 중요한데요. 이 점근선은 바로 치역을 나타내요. 자, 점근선이 뭐야? 점점 가까워지지만 그 점이 될 수 없는 점이지. 그지? 점점 가까워지지만. 그럼 어디가 가까워진다는 거야? y는 0에 가까워진다는 건데, 실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봤다시피 0보다 살짝 큰 값인데, 우리가 근사값 0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점근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y가 0이니까 얘는 치역이 0보다 커요. 자, 그럼 이 치역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참값을 얘기하는 거죠. 점근선, 근사값. 즉, 극한값. 알겠나요? 자,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 밑에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아까 0,1 지난다 그랬죠? 자, 그래서 0,1을 딱 찍었어요. 이제 그리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을 그리세요. 자, 점근선 y는 0, x축이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즉 항상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모양을 나타내면 돼. 자, 얘는 2니까 큰 수꼴이죠. 오른쪽 끝이 어떻게? 올라가게 그리면 돼요. 그럼 왼쪽은 어떻게 그려요? 따라가게 그리면 돼. 즉, 선 따라가게 그리면 돼. 그럼 이쪽은 이렇게 되겠지. 돼요? 자, 그럼 x값이 작아지면, 즉 왼쪽으로 가면 어때요? 작아지죠? 그럼 왜 그래요? 지수가 음수면 뭐가 되니까? 역수 되니까. 그죠?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아하, 편하네. 자, 두 번째 이제 y는 2분의 1x. 자, 그럼 얘도 이제 항상 지나는 점 찾아보자. 자, 지수가 0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x에다 얼마 넣으면 0이 돼요? 자, 그럼 지수가 0이면 모든 수의 영승은? 자,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은 0,1이고, 자, 두 번째 점근선. 자, 이 뒤에 붙은 숫자라 그랬죠? 얼마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y는 0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치역은? 네. 0 안 돼요. 점근선이니까 0은 없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양. 자, 얘는 분수꼴이에요? 아니면 큰수꼴이에요? 분수꼴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우하향.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자,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항상 지나는 점 0,1 찍고, 자, 그 다음에 점근선 그리고, 자, 이 점으로부터 이제 오른쪽 끝이 내려가게 그려주면 되지. 그럼 반대는 이어서 쭉 그려주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네. 자,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수원 때 대칭이동도 배웠단 말이야. 자, 우리가 아는 대칭이동들 얘기해보자. 자, y축 대칭은 fx 대신에 뭘 대입해? 이게 y축 대칭이에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여백에다 정리해놔요. 자, x축 대칭은? 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붙여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원점 대칭은? 네, 둘 다 붙여주면 돼요. 자,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자,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겨서 마이너스를 둘 다 이쪽에다 쓰기도 해. 이렇게. 알았냐? 자, 그래서 이거 까먹지 말고 자주 쓰니까. 자,
자, 그럼 이제 얘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우리 지수법칙 배웠죠? 분수 어떻게 나타내요?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에 x승이죠. 자, 그럼 지수끼리 곱하면 2의 마이너스 x죠. 그럼 y는 2x는 아까 그려놨지, 왼쪽에. 그럼 x가 뭘로 바뀐 거예요? 그럼 무슨 대칭? 자, 그래서 2분의 1x의 그래프는 이 2x의 그래프를, 즉 이 빨간 그래프를 뭐 한 거야? y축 대칭한 거이기도 해요. y축으로 접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 즉 2분의 1x예요. 됐나요? 근데 잘 안 써. 이걸 그냥 그리지. 알겠죠? 자, 분수꼴이나 또는 큰 수꼴 그냥 찾아서 그냥 그립니다. 자, 대칭성은 필요할 때만 생각하면 돼요. 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잘 보세요. 자, 왼쪽 그림은 뭐예요? 큰 수꼴.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꼴. 좌측 그림은 분수꼴. 자, 그래서 얘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항상 지나는 점. 점근선. 그리고 모양.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 다 정리해 놨으니까 항상 그래프 그릴 때는 몇 가지를 주의해서 그린다? 세 가지를 주의해서 그리는데 굉장히 편하죠. 그런 게 없잖아.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넘어가서 이쪽에 정리부터 하자. 자, 항상 중요한 세 가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지금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저거. 첫 번째 누구? 네. 항상 지나는 점이 있더라. 어떻게 구해? 자, 두 번째. 점근선이 있더라. 이 점근선은 뭐예요? 극한 보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점근선은 보통 어디 부분이야? 이 뒤에 있는 더하기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y는 0이지. 평행이동하지 않았다면. 자, 세 번째는 모양. 자, 첫 번째 분수꼴은 어떤 그래프?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감소함수. 자, 그래서 혹시나 감소함수 써나 x1, x2. x가 커지면 감소함수는 함수값은 어때요? x가 커지면 함수값은 반대로 되겠죠. 이게 감소함수 얘기예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함수죠.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그럼 증가함수는 뭐겠어? x1, x2. 그럼 누구도 커? 네, 함수가 x2. 부동호 방향 고정이 되는 거야. 알겠냐?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몇 가지? 세 가지를 찾아서 그립시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 그래프 상에 항상 지나는 점을 한번 찍어봅시다. 자, y는 ax의 그래프죠? 그럼 항상 지나는 점 x에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0, 얼마요? 자,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 여기 있네요, 진짜. 내 말 맞죠? 자, 그리고 a가 1보다 크니까 모양은 어때요? 네, 진짜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리고 점근선은 y는 0이야. 뭐 생략할게. 자, 그럼 이제 하라는 대로 합시다. 야, x좌표가 여기 얼마라고 알려줬어, 여기? 그럼 이 점, 이 빨간 점, 알파 콤마 얼마야? x도 알파는 거죠? a 알파. 내 말 맞아요, 틀려요? 근데 a 알파가 얼마래요, 문제에서? 즉, 이 빨간 점의 y좌표가 3이에요. 그럼 이거는 y는 x선이죠? 그럼 얘랑 만나는 이 값이 얼마겠어요?
여기가 3이니까 y는 x 똑같다고. y랑 x랑 똑같으니까 베타도. 자, 그럼 이제 베타가 올라가자. 베타가 쭉 올라가서 이 분홍색 점. 얘는 3, 얼마요? a 세제곱.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근데 베타가 3이라 그랬지. 여기 보세요. a 세제곱이 얼마래요? 그럼 여기가 얼마란 소리야, y좌표가? 27. 아니, a 세제곱 27인데 여기 y좌표가 3, a 세제곱이잖아. 여기 y좌표 27이라고. 그럼 여기 또 x, y는 x랑 만나는 요 값만은 또 얼마가 되겠어, 결국엔? 27. 자, 그래서 a는 얼마예요? a 세제곱이 27이니까 a는 3이고, 값만은 여기 보다시피 27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죠. 그럼 두 개 더해서 30. 됐습니까? 자, 유제 1번 숙제. 자, 유제 2번 숙제. 자, 다음 필수에서 봅시다. 자, 이제 그래프 연습이죠? 자, 지금 보다시피 정리를 다 해놨어요. 연습하면 외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찾으세요. 뭐? 자, 그럼 함수 보세요. 항상 지나는 점. 어디 부분을 봐줘야 돼? 지수 부분. 자, 동그라미 쳐놓고 이 지수 부분이 뭐가 되는가? 그럼 보이죠? x에다 얼마 넣으면 0이 돼요. 네. 자, 그래서 x에다 3을 넣어봤어. 그럼 진짜 지수가 0이 돼서 2의 0승 더하기 1 얼마가 돼요? 2의 0승 더하기 1. 자, 그럼 점근선은 이 뒤에 있는 게 점근선이라고 그랬죠? y는 1. 뒤에 붙어 있는 게 점근선. 자, 모양은 자, 얘는 2니까 큰 수예요? 분수예요? 네, 그래서 모양은 올라가는 증가함수.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자, 그럼 그려. 자, 그럼 3,2 찍어서 점을 찍고 3,2 찍어서 점을 찍고 왜 항상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 그립시다. 점근선 이번엔 뭐야? y는 1이니까 1은 여기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끝이 어떻게 올라가게 그려. 자, 이렇게만 그려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뒤쪽도 우리가 어떻게 이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알겠냐? 자, 그럼 이 점근선 y는 1하고 맞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x축과 만나요? y축과 만나요? y축과 만나죠? y축과 만나는 게 무슨 절편? y절편. x에다 얼마 넣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x에다 0을 넣어서 y절편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필요하면 구해. 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지수함수는 x절편, y절편이 그렇게 크지 않아. 지분율이 작아. 왜? 항상 지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알았니? 자, 지분율 그렇게 안 커. 필요하면 구할 거야. 자, 그럼 여기 보다시피 x축과 만나는, 즉 까만 축, x축과 만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점근선 밑으로 못 내려간다니까? 그럼 x축과 만나는 게 없어. 그럼 x절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그럼 왜 x절편이 없을까? 바로 y값이 치역이 뭐보다 크니까? 이거 보고 얘기해. 이 선 위에 그려졌어. 이 선이 뭔데? 1인데. 이 선이 1인데. 1 위에 그려졌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1은 될 수 없죠. 왜 점근선은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별거 아니네. 자, 2번도 봅시다. 자, 항상 지난 점. 이게 얼마 되는 거? 그럼 x에다 얼마 넣으면 돼? 자, 그럼 2분의 1의 0승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1 빼기 2. 자, 그럼 점근선은 누가 점근선이야? 네, 뒤에 붙어있는 게 점근선. 쉽죠? 자, 모양은 이번에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그래요? 네, 감소함수. 자, 그립시다. 자, 항상 지나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점 찍고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얼마?
자, 그럼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끝, 항상 오른쪽 끝 내려가 올라가. 그럼 반대쪽은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절편도 있고 Y절편도 있죠? 네, 필요하면 구하세요. 자, 그럼 얘도 치역 보자. 자, 새로운 친구, 치역 Y는 뭐보다 커? 네, 보고 읽으면 돼요. 선이 위니까.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밑에 보면. 자, 1번, 2번 그래프를 보고 대칭 또는 평행이동을 하여 겹치게 할 수 있는가? 자,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 될까, 안 될까? 왜? 자, 1번 그래프가 뭐예요? 벌써 했잖아. 자, 1번 그래프 뭐예요? Y는 자, 2번 그래프는요? 네. 자, 그럼 겹치게 한다는 얘기는 항상 세 가지 떠올리라 그랬지. 항상 지나는 점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점근선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모양이 중요한 거야? 겹치다니까? 겹치고 싶다니까? 겹치고 싶다고! 그럼 세 가지 중 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해돼요? 즉, 모양이 핵심이기 때문에 2하고 2분의 1, 즉 모양을 결정하는 2하고 2분의 1은 둘 다 2의 거듭제곱, 즉 같은 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자, 정확히 하자. 그럼 무슨 축 대칭을 했을까? 그렇죠. 왜?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이라서 자, 마이너스 곱해줄 수 있지, 지수에.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맞아 틀려? 돼요? 그럼 얘를 이제 또 2에 마이너스 묶어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돼야 안 돼? 되지?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는 어떤 관계야? y축 대칭. 왜?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x가 들어갔지. 이 y축 대칭되는 이유는 바로 두 개가 같은 수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역수관계 2가 있다고. 2라는 수가 붙어 있다고. 자, 그래서 대칭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거야. 그럼 대칭이동 했단 말이야. 뒤집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옮겨야 돼. 얼마나 옮겼을까? 자, 그럼 얼마나 옮긴 거 확인하려면 자, 지수함수에서 항상 세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지나는 점, 점근선, 모양. 자, 모양은 지금 대칭성에 관해서 겹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가 끝났는데 그 둘 중 하나겠지. 항상 지나는 점을 비교해서 평행이동 얘기하거나 또는 점근선을 비교해서 평행이동 얘기하거나 당연히 누구겠어. 항상 지나는 점을 비교해서 평행이동 얼마나 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번에 항상 지나는 점이 얼마예요? 위에 써있잖아, 임마. 2번에 항상 지나는 점은요? 그럼 비교해. 3이 얼마가 된 거야?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자, 그럼 2가 마이너스 1이 됐지. y축으로 얼마만큼? 그래서 이만큼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이 세 가지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겹친다, 겹친다, 겹친다. 얘는 이제 항상 지나는 점을 통해 뭘 할 수 있어? 평행이동할 수 있고 모양을 통해 역수관계면 대칭이동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았냐? 대칭이동은 뭐? 역수관계. 같은 수 있어야 돼. 거듭제곱. 자, 그리고 평행이동은 항상 지나는 점 비교. 뭐랄까 비슷하지, 누구랑? 꼭지점 비교하는 거. 2차 함수 꼭지점 비교하는 거랑 비슷하지, 뭐랄까. 그죠? 자,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1번에서 2번을 가려면 y축 대칭을 한 다음 평행이동 얼마큼 하면 돼? x로
마이너스 4, y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면 두 개는 완벽히 겹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자, 합시다. 자, 이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후까지 했지. 자, 그럼 요 파란색까지 줄친 거. 그럼 y는 2에 x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써가면서 하세요.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 그럼 어떻게 될까요? y는 2에 x 플러스 2일까요? x 마이너스 2일까요? 네, 이거 다 알죠? 우리가 수원 때 도형의 이동은 도가 반대로 들어간다라고 배웠어. 그리고 뒤에는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되지. 왜? 어차피 0이었으니까 뒤에 얼마? 마이너스 3 그대로 붙여주면 되지. 자, 또는 y 대신 y 플러스 3이라고 쓰고 그리고 플러스 3 넘겨주면 그래도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평행 이동까지 끝난 거지. 자, 그 다음 읽어. 뭐 하래?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 대칭했으니까 y 대신에 뭘 대입해요? 나머지는요? 똑같죠? 자, 그럼 y 앞에 마이너스 불편하잖아. 양변 뭐 곱해? 씨발, 아까 밑은 음수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야, 이거 밑 음수야, 양수. 뭐야, 이거? 그냥 앞에 마이너스 곱해진 거야. 밑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헷갈리지 말어. 자, 그래서 어디까지 끝났어요? 빨간 것까지 끝났죠? 그럼 이 식이 누구랑 같대요? 누구랑 같대요? 네. 즉, 이 두 식은 어때요? 같은 식, 즉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그럼 두 개 뭐 하면 돼? 개수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B는 그대로 잘 찾아. B는 얼마야? 근데 A는 이제 잘 못 찾아. 막 얘기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막 이짓거리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야, 지수 보라니까? 야, 여기 x 마이너스 2지? 얘는 x지. 그럼 지수법칙 마이너스 2 앞으로 튀어나오면 뭐가 돼? 2에 마이너스 2승 앞으로 튀어나오면 얼마가 돼? 그럼 앞에 마이너스도 있죠? 그럼 진짜 A가 얼마예요? 비교하면 이제.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B는요? 3.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복잡하니까 밑줄 쳐가면서 하나씩 옮겨. 자, 유제 숙제. 자, 2번 보자. 자, 2번 보면, 당연히 세 가지 찾아야죠. 항상 지나가는 점, 근성. 그리고 모양. 다 보이죠? 굳이 정리 안 해도 보이죠, 이제? 통합시다. 자,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에 보여요? 0,0에 보이죠? 그럼 대입해야죠. 0,0. 자, 그럼 0은 a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식 하나 나왔지? 그럼 이제 문자가 두 개니까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돼.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모양. 이미 보니까 그냥 모양은 의미가 없어. 왜? 보니까 분수꼴이 돼야 되겠죠? 왜 오른쪽 끝이 내려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 점근선이 얼마야? 아하! 그럼 B가 얼마인 거야? B가 얼마인 거야? 올릴게요. 자, 그럼 A-2승 마이너스 4가 0. 그럼 A-2제곱이 4. A-2제곱은 A제곱분의 1. 그럼 A제곱은 4분의 1. A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 있죠? 자, 그래서 A는 2분의 1이더라. B는요? 마이너스 4. 됐나요? 자, 그래서 뭐든지 항상 이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자, 3번. 아까 얘기했죠?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포개일 수 있다 라는 의미는 일단 뭐가 밑이 같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일단 보자. 야, 이거 밑 같은 거듭제곱이냐? 일단 밑만 써보자고. 2 맞지? 그럼 얘도 밑은 진짜. 자, 그래서 이게 졸라 헷갈려. 아니, x? 우리가 2x? 이런 거 했나? 안 했어. x 앞에는 깔끔하게 숫자 있어야 돼. 아, 숫자 없어야 돼. 그럼 결국 얘는 뭐야? 4에? 돼요? 돼요? 그럼 밑이 뭐예요? 역수관계요? 아니죠? 자, 그럼 밑에 밑은? 디귿의 밑은? 2분의 1. 이건 확실하지? 이견 없죠? 확실하잖아. 그럼 여기 밑은 뭐예요? 전개합시다. 자, 2 곱하기 2x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밑은 뭐예요? 4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지수법칙이죠? 2의 1제곱. 즉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란 소리죠. 그래서 얘 밑도 얼마요? 2예요. 그럼 뻔하네. 답은 누구야? 자, 그럼 써보자. 얘는 밑이 2니까 결국 얘는 평행이동할 수 있는 거지? 왜? 같은 밑이 2니까.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 그걸 이제 따져보자. 자, 얘 바꿔주면 8은 2의 세제곱이죠. 지수법칙. 2의 x 플러스 3.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항상 지난 점 비교하면 된다 그랬지? 자, 얘 기본 그래프 항상 지난 점 0,1. 자, 기억의 그래프 항상 지난 점 0 아니야. 됐어요?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는 안 움직였지? 자, 얘는 어때요? 뭐 안 된다 그랬고. 디귿은요? 역수관계니까 밑이 다르잖아. 2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야 된다니까? 아니, 2의 제곱이긴 하지만 역수관계여야 된다 그랬잖아. 대칭이동. 알겠지? 자, 그래서 디귿은 대칭이동 맞죠? 왜? 역수관계니까. 그죠? 자, 무슨 쭉 대칭이에요? 자, 그럼 평행이동은? 자, 얘 항상 지나는 점 몇 콤마면? 1,1. 자,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y축으로는 0만큼. 자, 리을은 여기 써있죠? 자, 얘는 대칭이동이에요? 평행이동이에요? 자, 그래서 디귿은 대칭이동도 하고 평행이동도 한 거야. 자, 그럼 리을은 이제 평행이동만 하니까 항상 지나는 점 0,1이. 자, 지금 이 네모칸 친 거 항상 지나는 점 얼마? 자,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2의 0제곱, 즉 1이죠. 1 빼기 2는.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돼요? 자, 이렇게 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실히. 알았죠? 자, 숙제. 자, 절대값 함수도 한번, 숙제야. 한번 해봐. 2번 같은 건 진짜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안 되면 나중에 질문해. 자, 주말에 와서. 자, 7번 보세요. 자, 아니, 왜 지수함수를 꼭 이용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 그냥 풀어도 돼요.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지수법칙, 국그려 먹지 않았죠? 자, 9분의 1은 3의 몇 제곱? 자, 거기에 앞에 세제곱분이니까 3분의. 자, 그래서 3의 마이너스 3분의 2. 자, 같은 방법으로 얘도 지수법칙 바꿔주면 얼마예요? 3의 마이너스 5분의 3. 그죠? 역수니까. 됐나요? 야, 그럼 밑이 같잖아.
큰 수야, 큰 수야. 아니, 지금 아직 마이너스 안 들어갔는데. 그지? 마이너스 안 들어갔는데. 이거 큰 수야, 분 수야? 자, 그럼 증가함수죠? 작은 게 작은 거고 큰 게 큰 거지. 그럼 이제 지수 확인하세요. 야,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마이너스 3분의 2가 크냐? 마이너스 5분의 3이 크냐? 자, 마이너스 5분의 3이 더 크죠? 왜? 해봐. 자, 마이너스 15분의 음수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큰 게 큰 거니까. 알았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다. 예전에 했던 거.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2번도 합시다. 2의 몇 제곱? 자, 얘는 2의 몇 제곱? 자, 얘는 2의 몇 제곱? 자, 그럼 통분. 얼마로? 15? 15 안 될 것 같은데. 2, 5, 3이잖아. 아이고, 그렇긴 한데, 그냥 하는 김에 하자. 자, 2, 5, 3 통분하면 얼마요? 자, 30분의 45. 30분의 돼요? 그럼 이제 30 다 날려줘도 되죠? 저번 시험에 했잖아. 그럼 누가 제일 커? 됐나요? 자, 그래서 그냥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지수법칙으로 끝내도 돼요. 근데 그게 다 지수함수 이용한 거지. 왜? 증가함수, 감소함수 얘기니까. 자, 그래서 다음 유제는 숙제. 자, 넘어와서 9번 봅시다. 자, 이제 또 최대체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코스인데 어떻게 배울 거냐면 이제는 개형을 배워요. 그래프를 배워요. 그 다음에 최대체수를 배워요. 그 다음에 방정식을 배워요. 그 다음에 부동식을 배워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그렇게 배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왜 개형부터 배우겠어? 왜 개형부터 배우겠어? 개형 다음에 뭐 한다고? 최대체수. 그 다음. 자, 그럼 왜 개형부터 그리겠어? 네, 그 다음 것들은 다 개형을 뒤져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정석풀이를 보자. 자, 정석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형을 통해서 하자 그랬죠? 그럼 그려. 자, 항상 지나는 점, 붉은선, 모양. 됐죠? 자, 그 다음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마이너스 1서부터 어디까지? 자, 그럼 요 빨간 것만 놔두고 다 지워버리면 되지. 그럼 니네가 눈깔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빨간 그래프 보고 제일 작은 거랑 큰 거 못 고르면 그냥 죽어야죠, 그냥. 자, 여기 마이너스 1, 얼마요? 여기는요. 1, 왜 x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하면 3의 제곱해서 9. 그럼 여기서 최대값 얼마? 항상 최대값, 최소값 할 때는 값은 y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네요. 그렇군요. 즉,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서 그걸 보고 찾자는 게 최대최소의 정석이에요. 근데 뭔가 귀찮아. 왜 맨날 그래야 되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입하죠. 왜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야. 자, 우리는 뻔히 밑을 보고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큰 수예요, 분수예요? 맞죠? 자, 큰 수면 증가함수라고 그랬어요? 감소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증가함수가 뭔데요? x1, x2 함수값도 크다. x가 크면 함수값도 크다. 이게 증가함수죠? 그럼 맨날 이것도 쓰느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만 얘기를 해줘. 이게 뭐예요? 작은 거죠, 상대적으로. 얘는. 그럼 작은 거는? 작은 거죠. 큰 거는? 큰 거죠. 그래서 작작 큰. 배우고 싶어.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큰 거. 뭐, x가 작으면 작은 거고. x가 크면 큰 거라고. 이거 어디서도 많이 봤는데. 분수함수 할 때도 그렇게 있죠. 왜? 분수함수도 그 정의역 내에 점근선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때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양쪽에서 뭐가 나온다? 최소치수가 나온다. 자, 그럼 얘 보세요. 작은 게 누구예요? 아, 설마.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얼마? 큰 건 얼마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지 않고 그냥 대입해서 두 가지 찾아서 고민할 것도 없어. 1이 크고 9가 크고. 네. 자, 그래서 우리 풀이는 어차피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나올 테니 어떻게 생각하자? 작은 거, 큰 거, 큰 거. 자,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럼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요? 근데 조금 이상해. 작은 게 없어. 그리고 모양도 우리가 아는 꼴은 아니야. 그지? 확실히. 그렇지 않냐? 이거 일반적인 지수함수 모양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본? 두 개 있죠? 지수가. 그럼 어떻게 할래? 이런 거. 제일 작은 거 치워놔라 그랬죠. 2x는 얼마로? 자, 그럼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겨요. 자동이야.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겨야 돼. 치환을 했는데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항상 먼저 뭘 찾아줘? 범위부터 찾아줘. 치환을 하면 무조건 범위가 생기는 거야. 함수니까. 그럼 x가 2라네. 그럼 얘는 우리가 본 일반적인 지수함수 맞잖아요. x 2라네. 나온 숫자가 하나밖에 없다니까. 2 넣어. 그럼 얼마 나와? 왜? 그거랑 똑같이. 왜? 큰 수잖아, 2는. 돼요?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겼어? 진짜 t의 범위가 바뀌었지. 뭐로? 자, 그럼 이제 쓰세요. y는 4x는 t 마이너스 3 그리고 t는 그럼 문제가 바뀐 거예요. 몇 차 함수? 그럼 2차 함수 최대치수 어떻게 하더라? 옳지. 자, 혹시나 꼭지점 까먹었을까봐 다시 적어줄게요. 자, 그래서 꼭지점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x에다 다시 그 x값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2a분의 b를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x에다 넣으면 꼭지점이 나온 거야. 하세요.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죠? 2분의 3. 그럼 t에다 2분의 3을 다시 대입하면 돼요. 왜? x값 넣으면 y값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얼마요? t에다 2분의 3 다시 넣으면 예.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2분의 3은 4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동그라미 쳐놔. 자, 그 다음에 양 끝값이죠. 이제 꼭지점 했으니까. 양 끝값 누구? 얘는 끝값이 4밖에 없잖아. 4 넣으세요. 자, 4 넣으면 얼마요?
16 빼기 12.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왜 두 개밖에 없잖아. 야, 최대값 누구야? 최소값은. 이해돼요? 이해돼요? 되죠, 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가끔씩 문제가 나오는데, 야, 그때 x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x는 얼마일까요? 자, 최대값이 지금 4잖아. 그때 x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x는 얼마일까? 자, 여기 4라고 얘기하기 좋은데, 이거 t야. 바뀌었잖아. t 물어본 거야, x 물어본 거야? 자, t가 4고요. 그 t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럼 x가 얼마일 것 같아? 얼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x값은 두 번 풀어서 다시 돌려줘야 돼. 물어본다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자. 자, 1번처럼 일반적인 지수함수 꼴은 항상 최대 최소가 구간의 양끝값에서 결정되죠? 왜요? 네, 모양. 즉,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기 때문이죠. 자, 일반적인 지수함수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즉 1대1 함수라고요. 1대1 함수. 즉, 두 개가 될 수가 없어, 똑같은 게. 그럼, 당연히 양쪽 끝 갚는 게 최대 또는 최소가 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럼 또, 넘어가서 2번 정리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2번은 어떤 꼴이었어요? 일반적인 지수함수 꼴이 아니었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네. 2번처럼 일반적인 지수함수 꼴이 아니어서 뭐 했어요? 치환했죠.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치환을 하고 나면 범위를 꼭 챙겨줘야 돼. 꼭! 약속! 약속! 범위 안 챙겨주면 안 돼요. 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아씨, 식사하느라고. 들어오나. 몰라, 씨. 아, 속상해. 자, 1번 봅시다. 필수제 1번. 조금 더 생각해보기. 뭐야, 이거. 지수에 뭐가 붙었어요? 2차 함수가 붙어있죠. 즉, 우리가 아는 꼴이 아니죠. 뭐 한다고 배웠어요? 어디를 치환할래요? 네, 이 더러운 부분을 치환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더러운 부분을 치환했다면 뭐가 생겨야 돼요? 무조건 범위가 생겨야 돼요. 야, 그럼 이 네모칸 친 건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죠? 최대값까지 최소값까지. 네.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해 두고 꼭지점을 구하세요. 어쨌든 최대 최소 다 어디서 나올 거야? 꼭지점에서 나오니까. 자, 아까 배웠죠? 꼭지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b. 서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b 하라고. 얼마냐? 얼마야? 아, ABC가 대수잖아. 마이너스 2분의 하라고. 얼마냐고? 아, 진짜. 자, 그래서 얼마요? 자, 그래서 x좌표가 2야. 자, 그러면 x를 2를 넣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꼭지점? 알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았단 말이야. 아하. 그럼 이제 봐봐. 얘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로친 이것은 뭐에 치환한 거에, 즉 네모칸 친 거의 범위죠. 최대값 갖는다 그랬어. 그럼 t는 네, 최대값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최대값이니까 제일 큰 게 1이잖아.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알았죠? 최소값은 없죠. 그죠?
자, 그럼 진짜 범위가 바뀌었으면 함수도 바뀌었죠. 뭘로요? 2의 t로요. 그럼 우리가 아는 지수함수 모양 맞잖아. t에다 얼마나? t에다 얼마나? 그럼 얼마야? 그럼 최대값이야? 이거 최소값이야? 큰 건 없잖아요. 오른쪽이 입 벌리고 있으니까 큰 건 없잖아요. 최대값이죠. 알겠죠? 자, 그럼 그때 x값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알겠네. x값은 뭐게? 1이겠어? 아니면 여기 구해놓은 2겠어? 자, x값은 여기 1이겠어? 아니면 구해놓은 2겠어? x값은 2겠어? 1이겠어? 아니, 둘 중 하나 찍는 것도 못 찍고 왜 이 먹냐? 1이겠어? 2겠어? 이게 x죠. 얘는 t잖아요. t로 바뀌었으니까. 응? 네. 자, 그래서 그때 x값은 2예요. 그리고 최대값 2. 그럼 최소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최소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최소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알겠죠? 자, 2번 봅시다. 자, 2번은 이렇게 해주는 게 편할 거야. 야, 방금 보다시피 큰이 편하냐 아니면 작큰, 즉 반대로 생각하는 게 편하냐. 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큰 게 큰 거고 작은 게 작은 거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내 말 틀려요? 그럼 분수꼴을 다 뭘로 바꿔줘? 네. 즉 분수꼴은 모두 다 큰 수꼴로 바꿀 수가 있어. 대신에 뭐만 붙여주면 돼? 지수에다가 그럼 아까랑 똑같네. 이게 뭐로 치환해? 자, 그럼 꼭지점 허가 이번에는 알겠지. 꼭지점 얼마야? 그래. 자, 그럼 x에다 1 넣으면 자, 그럼 이제 양 끝값이 있죠? 게다가 이 1은 포함되죠?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x에다 넣어야 돼. 얼마야? 마이너스 1 넣으면 2 넣으면 자, 그럼 여기서 이 세 개 중에 제일 큰 거 누구? 제일 작은 거 누구? 그럼 지금 네모칸 친 t가 어디에서 어디? 마이너스 2에서 2로 가겠죠. 알겠죠? 자, 그럼 진짜 범위 바뀌었고, 그럼 함수도 y는 2에 뭐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지수함수가 됐어.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일 때 얼마?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 2일 때 얼마? 2의 제곱 4 그럼 이게 이게 최소 왜요? 2로 바꿨으니까 자 그래서 괜히 깝치지 말고 분수 나오면 다 뒤집어줘요. 뒤집어주면 커지니까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그때 x값 구하라고 이제 쫄쫄쫄 하면 누굴 읽어주면 돼? 네, 여기 구해놓은 얘를 읽어주면 돼, x값. 자, 그럼 4분의 1. 저 마이너스 2 나왔을 때 x값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1. 지금 4 나왔을 때, 요거, 2 나온 거. 누구? 1.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 알겠죠? 자, 그래서 최대, 최소,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아는 꼴이 아니면 치환을 하는데, 치환을 할 땐 뭐가 꼭 생긴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요것만 정리하고 갑시다.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예요? 다들 알죠? (2번은요) 돼요? 자 그럼 차이점을 알아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요? 네, 작은 게 작은 거고 큰 게 큰 거고 즉 2번 같이 밑이 보면 분수꼴이면 뭐해서
자, 역수를 이용해서 뭘로 바꿔줘요? 큰 숫꼴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물 흐르듯이 작은 게 작은, 큰 게 큰. 알았죠?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아씨, 오늘 다 나가려. 아웅, 아웅.